한 우물을 파려면 10년은 파라. 외치며 한 조직 분야에 20년 뼈를 묻은 이 남자. 밑바닥부터 20년 동안 있었으니 마당발임은 당연한 노릇. 민주당의 마당발 안규백 의원. 그는 누구인가? 민주통합당 18대 비례대표 하다 19대 동대문 가배 공천받고 당선됐다. 짙은 눈썹에 뚜렷한 이목구비로 잘생겼다 싶었더니 연극 배우가 꿈이었단다. 왕년의 여성들 애간장좀도 겪겠소. 안규백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88년 평화민주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시작해 평민신문 기자를 거쳐 당 조직국장까지 했다. 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최근에는 원내 부대표로 활동했다. 한 우물만 판 그는 조직통으로 잔뼈가 굵다. 민주통합당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당내 상황에 대해 정치는 연꽃이다. 우물에서 피지만 자비롭다. 며 정치는 이런 상황을 거쳐 승화된다고 말했다. 독도연구 초특별대책위원과 국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그는 MB정부 심판을 내세워 선거활동을 했고 치유의 정치를 하겠다. 또 말했다. 친화력이 대단해 여당 의원들과도 잘 지낸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하고 친하다. 어쨌든 소띠의 황소자리인 이 남자. 소같이 묵직하지만 친근한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보자. 네, 민주통합당 동대문 갑 당선자 안규백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연극을 하셨어요? 연극을 좋아했죠. 연극을 한 게 아니라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연극을 예. 하지는 않으셨고. 조금 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정치랑 연극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치도 좀 연극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죠.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인을 탤런트라고 비교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서로 쌍심질이라 그러죠. 예. 단어가 막 싸우다가 나올 때는 무슨 악수하고 이런 거 더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국회 출입 기자 할 때. 그런데 그게 면전에 대놓고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많이 쌓이고 네. 경력이 붙을 때 그게 가능하지. 초선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좀 능수능란하고 연조가 붙어야만 그게 가능하지 초선들은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에 그 전원책 변호사랑 질문하던 내용인데 2015년에 저기 사병 월급 예. 2배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군에 우리가 지금 그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젊음에 대한 보상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이등병 때 6,000원 받은 게 6,000원.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후반. 근데 지금 8만 원 받네요. 예, 지금 병장이 10배 정도. 8만 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적지요. 그렇죠. 거의 뭐 물가 상승 따지보면은 그것으로서 뭐 군대에서 용돈 쓰기도 빵 사 먹기도 쉽지가 않죠. 예.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때 그때 빵값이 한 500원이 아니 200원이었던 건데 100원, 200원. 그러니까 지금 장병들이 21개월, 23개월 이게 근무를 할 때는 뭔가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올 때는 뭔가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좀 저축을 해서 나와가지고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죠. 제대하자마자 막 대학 다시 복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기 정도는 지금 한 학기가 한 보통 한 6, 7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한 학기에 6, 700이 아니고요. 1000만 원입니까? 중매대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고, 250. 일반 사립 때는 한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그렇죠. 제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어떤 그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2선인데 예. 정치권에 몸담으신 지는 벌써 20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비례대표 하시다가 예. 지역구로 딱 가서 예. 진짜 맨발로 뛰니까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면 비례대표는 천국이고 네. 지역구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상 제가 선거는 제 선거는 처음입니다만은 재보궐선거를 할지 대통령 88년부터 97년까지 대선이랄지 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진두지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를 즐기면서 했습니다. 네. 요즘에 비례대표 얘기 나오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예.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느냐 예.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남의 당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은 사실 진보 세력들이 캐파가 지지가 세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과도기적 현상이 나오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신문에서는 자생적인 간첩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논란도 많고요. 많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국방부의 모든 중요한 자료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한테 요청하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혹시 북한으로 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언론의 그 시리즈 기사를 봤는데 이럴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이런 우려도 너무 지나친 우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는 국방부나 정보위에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국의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 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하지 국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정보를 유출한 분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북한을 돕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글쎄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 생각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많지 않으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될까봐 걱정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고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를 오늘 일면 톱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네. 국방부나 정보위에서도 어떤 2급, 3급 네.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팽현한테도 어떤 그런 비밀 정보를 줄 때는 반드시 빨간 마크를 찍어서가 나오고 네.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다시 폐기하거나 가져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 의원님은 1급 정보를 많이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국방위원회에서. K7 자주포의 문제점이라든가 독도함 밑에서 쏘면은 위에 헬기가 맞을 수 있다는 엄청난 그 각도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그것은 1급인데요. 1급 그것은 비밀인데. 국기를 흔들 만한 그런 1급 비밀은 아니고요. 네. 우리 군의 발전과 방향을 위해서 그것은 제안을 드리고 어떤 문제 제시를 하는 것이지 국기를 흔들 만한 남북 간의 이런 대치 상황에서 국기를 흔들 만한 그런 탑 시큐리티는 아닙니다. 네. 예. 좀 더 어려운 질문 드릴까요? 천안함 관련해서. 예. 천안함 관련해서도 끝까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예.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국방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질도 많이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정부가 북한이 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에 대한 합리적 제시를 해야 된다. 네. 합리적 논고 제시를 해야지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북한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합리적 논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미약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네. 합리적 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여러 가지 천안함은 북한의 그러니까 지금 소행이라는 그런 내용. 그게 북한에서 했다는 소행은 일반 국민들이 다 믿고 있고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것이 나왔던 재료들이 북한 능력으로는 못 만드니까 그것이 러시아제다 뭐다 이렇게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를 할 일은 참 마음먼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오해가 생기니까 뭔가 구체적이고 애국학자나 일반 우리 전문가들이 사계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무언가 미심쩍은 건 있다 이런 얘기죠. 뭔가 좀 흔쾌하게 오케이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캐도남마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케이하게 딱 제시하는 게 캐도남마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스탠스가 예. 그죠? 예. 아주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북한이 했다는 심증은 가는데 네. 물증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몇 가지 해소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이거 정답은 북한이 알고 있죠. 그죠? 이거 정답은 북한이 알고 있어요. 그죠? 참 그 북한 북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까운 우리 그 남북의 대치 상황인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연평도 사건은 100% 북한의 소행이죠.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죠. 예. 진짜 가슴 아픕니다. 문명 나라에 살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답답해요. 그때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었던 거는. 예. 참, 그 상당히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미 그 여러 가지 소파에 의거해가지고 그런 절차적 과정,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그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국방,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적다는 얘기죠. 권한 예,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했나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럼 이번에 미국이 노한 겁니까? 연평도 사건 때? 국방부나 군에서는 노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왜 그럼 그걸 신속 대응을 안 했냐? 네. 라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소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방부에서는 왜 무서워하면서 왜 우리 안규백 의원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의 그 가슴에 못 받는 일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네. 어떤 문제를 전국을 찌를 때는 비유법을 써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항상 끝내줍니다. 그리고 문제 제시를 같이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이 저를 합리적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군이 고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군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지금 모르겠어요. 최전방 지금 화장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겨울철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망치 들고 가서 이거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거 끊고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수세식이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것도 최전방은 안 돼 있을 거야, 아마. 최전방. 자변기가 아니면 요새 병사들은 대변을 못 누기 때문에 거의가 그 자변 시설로 다 해주고 아주 군이 아주 현대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설마 자변기가 아니면 볼일을 못 보겠습니까? 요새 젊은 20대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대화 시설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 복지 분야에 여야를 떠나서 복지 분야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네. 하여튼 군인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 햄버거도 좀 좋은 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햄버거 아침에 주는데도 좀, 그리고 왜 이렇게 뭐 돼지고기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나오면 좀 왜 비계만 있는 거예요? 살은 다 어디 갔어요, 이게. 그죠? 그런 거 좀 지적 좀, 군대 참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네.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이제 35사대 근무했습니다. 아, 육군 예, 연장? 예. 네. 근데 그 찌개나 이 부식 부분은 사실상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살코기보다는 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살코기는 어디로 네. 빠져서 나가는 거죠. 제가 군 생활 때 보면 맨날 비계만 해가지고, 진짜 둥둥 떠다닐 때 속상했거든요. 그때는 뭐 말도 못하고, 네. 그거라도 맛있게 지금은 먹었지만, 예. 그 취사병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동네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거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취사병하고 같이 하는 이런 형태를 띄웁니다. 그 군수 이동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런 사건 많이 있었어요. 고기 덩어리 해가지고 뭐 장교들한테 가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적이 그래도 있었어요. 군이 1, 20년 전에. 예. 여러 가지 3단계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계획이 네. 바뀌었습니다. 예. 저기 사단에 전화하고 가지 마시고 예. 그냥 가봐요. 어떻게 돼? 네? 아니 사단장 전화하고 야 안규백 의원 온다. 야 오늘 좀 특별해라. 오늘 사병들한테 잘한 거 좀 보여라. 비상. 다 이렇게 하면 다른 거지. 제가 예. 그 국방일을 하면서 시간을 날 때마다 현장을 갑니다. 그냥 현장에 전화하지 말고. 예, 네. 문제가 있고 답이 있게 내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휘부들이 빠진 다음에 병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건 뭐 시나리오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저한테 일일이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우리 때 짬밥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지휘관- 짬밥이죠. 그러면 짬밥. 지휘관들도 사병들을 뭐 동생 다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특권증, 병역 특례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무청이요. 그리고 관련 또 특권층들 엄청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특권층도 애들을 군대를 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회가 하도 그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언론에서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안 갔다 오면은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기 때문에 네. 부모들이 반드시 네. 예, 군대를 보내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 군대 갔다 와야죠. 예, 맞습니다. 무언가 군대 있을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진짜 그 삽질 하나 배운 게요. 집에 못 하나 박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많이 짜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군대가 인생의 공백기다 했는데 지금은 공백기가 아니고 채워지는 그런 사나이로서 다시 변하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군대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사람. 강제로. 지금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할당제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사관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할당을 하는데 더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못 받아줘가지고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방 예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적절히 이런 게 더 좋다고 그게 봅니다. 돈에 또 관련이 있군요. 그러면 국방 예산에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15, 16, 17대 대선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선, 뭐 안타까운 대선, 아니 뭐 기억에 남는 대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난 그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대선이 아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방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 조직까지 아주 혼연일체로 해서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역사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드라마죠. 예. 2007년 대선 실패의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2007년 대선 실패에 대해서 결정적 이유는 글쎄 지난 10년 동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좀 그 마음을 얻지 못했달까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내 지금 당대표 선거 이제 조만간에 있죠. 예. 네, 원내대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됐는데, 이해찬, 박지원, 예. 연대설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임 같은 느낌. 예.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안 의원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 우리가 그걸 일컬어서 이박 다밥. 네. 담합, 이러죠. 네. 본인, 일각에서는 단합. 네. 니은하고 미음 차이입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왜냐면은, 담합이라고 하면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없잖아, 좀 당내에 그 엄전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이 약간 좀 희석돼가지고, 요새는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목적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 과정이 중요한데, 네, 그렇죠. 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친노,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노, 그다음 호남 계열, 386, 그게 486이죠, 지금. 우리 안 의원님은 이제 물론 이제 당에 공채로 들어가서 정통 어쩌면은 당을 지켜온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꼭 개파에 포함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정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뭔가 좀 옛날의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지금 민주당은 뭔가 희망이가 없는 것 같은 거.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좀 환가가 철학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네. 뭔가 전투력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민주당 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자격이 있는데요. 네. 시대에 따라서 저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시대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나오면은 그것이 딱 하나로 뭉치는 것이고요. 네.
그 시대 정신이 아니면은 그것이 상당히 흩어지는데 네. 그 중심축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약간씩 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로마가 천년 제국을 이룬 것은 그리스보다는 지혜가 부족하고 게르몬보다는 체력이 부족하고 카르타고보다는 경제력이 부족하지만은 천년 제국을 이룬 것은 개방과 포용입니다. 네. 저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나 개방과 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과 개인 단체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개방과 포용 나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척 좋아하시던데요. 우리 안기백 의원을.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의 마당발이다. 예. 그리고 일일이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도 다 술을 드셨다. 예. 그리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예. 그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네 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의원들한테 안기백 의원한테 잘해주라고 해외 출장 갈 때 부탁도 하고 뭐 그랬다는 기사를 내가 봤는데 예. 그 정신 때문에 그런 거죠. 개방과 포용.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저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 서로 칭찬하지 말고 서로 칭찬했다는 얘기 지금 하는데 또. 전쟁 중에도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당은 다르지만은 네.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직분은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당적을 떠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네. 거기서 어떤 그 합일점을 찾고 그렇습니다. 예. 수석 원내부대표나 예. 원내대표는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원내부대표나 예. 대변인 같은 거 하시면 예.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변인도 기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예. 여당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대변인이 꼭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예, 예. 그래도 내가 19대 때는 각오. 예. 19대. 내가 어떻게 임하겠다. 지역 구민들이 배지 달아줬지 않습니까? 예. 한 말씀 하시죠. 초선 의원은 상임위로서 평가를 받고, 재선부터는 이제 민생 정치, 지역 정치, 이것을 제일주의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한테 한 표 한 표를 주는 것은 그 4만 5만 표가 그냥 모아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한 표 한 표를 소중함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뭐 법안이나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법안은 제가 지난번에 군인권법을 제가 군 인권법. 예. 그걸 뭐 제정을 내서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번 안타깝게 18대 통과 못했죠. 예, 폐기될 지금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만 거의 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군인권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과 포용. 좋은데요? 아, 그래요? 이 단어 들으니까 가슴이 예. 뻥 뚫리는데요. 아, 예. 예. 개방과 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예. 어느 당도. 예, 그래서 예. 협력을 하고 네. 서로 간에 싸우고 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이기 때문에 개방과 포용하지 않으면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안 돼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셨고요. 예. 돌아가시면 예. 예, 아시죠? 네. 캐더락막 많이 출연. 네. 그 훌륭한 국회의원, 정치인, 예. 개방과 포용의 안규백 의원 예. 대표 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악보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훌륭한 음악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쉼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쉼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요? 네, 그냥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